수면의 과학에 기면증을 일으키는 오렉신의 결핍. 앞서 언급한 마우스와 개의 기면증 연구를 보면 인간도 비정상적인 오렉신 기능이 기면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도 이듬해 그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밝혀졌다. 현재는 기면증 환자의 90% 이상에게서 오렉신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변성, 탈락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탠퍼드 대학의 니시노 세이지 박사 연구팀은 기면증 환자의 뇌책소액은 90% 이상의 비율로 오렉신 A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오렉신 작동성 뉴런, 대인의 변연계, 오렉신 수용체, 기량체. 오렉신을 생산하는 뉴런의 작용이 저하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나 불안이 이러한 뉴런을 흥분시켜서 오렉신의 분비가 과다해지는 것이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 오렉신, 대뇌 변연계에서 시교차 상태, 오렉신 작동성 뉴런이 에너지 밸런스인데 오렉신 수용체가 기량체로 오렉신 수용체 기량체의 작용 기전인데 오렉신이 모노아민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막는다.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을 이런 아주 깊은 학문적인 것을 더 보려면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렉신을 생산하는 뉴런의 작용이 저하되어야 뉴런의 오렉신을,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이 이런 뉴런을 흥분시켜서 오렉신의 분비가 과다해지는 것이 오렉신 스트레스가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과다하게 분비되는 오렉신을 차단하면 수면을 유도하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이다. 언급한 것과 같이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는 이미 상용화되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불면증 치료제 대부분이 가바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벤조디아제의 피인을 사용하였으나 각성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의 등장으로 불면증 약물 치료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잠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이 있을까? 가바 작용. 가바 수용체 중에 하나인 가바 A 수용체에 작용하여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진정 이완 작용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수용체는 뇌 안에 강범액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벤조디아핀제계 약물을 투여하면 뇌의 활동 전체를 억제하게 되고 그 결과로 수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바 A 수용체의 A형에만 관여하는 선택성이 높은 약물이지만 그 적용 기전은 벤조디아제핀계와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좋다. 가바 A 수용체 기능을 뇌 안에서 강범액에 높이는 일은 생리적인 수면 메커니즘과 상당히 다르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의 작용이 약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수면의 시작이지만 이러한 수면제는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대뇌 폐질에도 그들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면제에 의해서 유발된 수면은 정상적인 수면과는 매우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정상적인 수면과는 매우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다시 가바 A 수용체 기능을 뇌 안에서 강범위하게 높이는 일은 생리적인 수면 메커니즘과 상당히 다르다. 생리적인 것과 이 수용체 기능을 높이는 것은 다르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의 작용이 약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수면의 시작이지만은 이런 수면제는
모노아민 작동 시스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DNA 피질에도 거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유발된 수면은 뇌파도 정상적인 수면과 크게 다르다. 또한 이들 약물을 사용하면 인지 기능의 운동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도 있다.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다. 가바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바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운동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있다. 알코올 역시 가바계의 뉴런에 거대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알코올과 함께 이들 약물이 투여되면 인지 기능이나 기억, 운동 기능에 보다 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술 취한 사람이 생각이나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상상해 보면 알 것이다. 불면증인 사람은 잠을 자기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관을 가진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다가 오렉신이 발견됨으로써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수면도입 약물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5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렉신은 각성을 유지하는 물질이며 그 작용은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에 작용하여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렉신의 작용을 약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생리적인 수면을 가져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실제로 그런 약물이 개발되어 2014년부터 임상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오렉신이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하는 것이 이야기니까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불면증 사람들에게 희소식일까? 1장에서 잠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고 말했다. 병에 걸렸을 때는 수면을 취해서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몸에서도 수면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감염증 등으로 신체에 염증이 발생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시선하부에 작용하여 넘는 수면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잠은 최고의 약이다. 수면 중에서 특히 렘 수면 동안은 모노아민 작동 시스템이 꺼진다는 것을 3장에서 설명하였다. 모노아민계의 신경전달 물질은 오랫동안 작용하고 있으면 수용체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면 가끔씩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을 정지시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는 앞서 말한 SSRI 시냅스 간극에서 세로토닌을 늘리는 약이 치료제가 된다. 즉 모노아민계의 작용이 약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수면 시에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모노아민류의 감도를 상승시키는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다. 잠을 자면 불안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 후련해지는 것은 이 때문일지 모른다. 수면은 마치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재가동하는 것처럼 뇌의 기능을 회복하는 작용이 있는 것이다. 불면증인 사람이 잠을 못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점점 더 잠을 잘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불면증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면 도입에 쓰이는 약물이다. 이제까지는 수면 도입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 약물로 예전에는 DNA 번영계 해마는 척도엽의 대측에 존재하는 구조물이다. 해마 어리라는 의미이지만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상의 동물이다. 앞부분은 마을의 모습으로 앞다리에 물갈기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절반은 물고기의 꼬리로 되어 있다. 신화에서는 해신 포세이돈 아들 트리톤이 4마리 해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있다. 그런데 대뇌 변연계 안에 있는 해마를 보면은 분명히 해마 어류의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억에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 성인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 해마가 기억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이상 전의 일이다. 맨체스터 시즌의 난치성 간질 걸작을 앓고 있는데 대뇌 변연계 편도체 많은 사람이 아기 고양이를 보면 귀엽다고 느끼고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가슴이 고동한다. 그것은 어째서일까? 매일 무엇인지 모른 채 느끼는 어떤 감각에도 좋아하는 감각과 삶은 감각과 좋아하는 감각과 싫어하는 감각이 있다. 싫은 냄새와 좋은 향기, 아름다운 풍경과 더러운 것, 기분 좋은 맑은 음색과 칠판에 손톱을 끓는 소리, 편안한 촉감과 불쾌한 피부 감각, 오감에는 크게 나누어 좋아하는 감각과 기피하는 감각이 있다. 그 판단하는 것이 대뇌 변연계이며 그 중에서도 편도체라는 부분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각은 대뇌 피질에서 처리되는 동시에 편도체에도 전달되어 좋다 혹은 싫다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지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다. 또한 감정은 교감신경계의 흥분과 각성수준을 동반상승시킨다. 이것은 편도체에서 시선하부와 뇌간에 전력 신호를 주는 것에 의한 결과로 자율신경이나 뇌분기계의 작용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편도체는 감정기억과도 관련이 있다. 1902년 생리학자 파블로프는 침이 입 밖으로 나오도록 수술한 계기를 이용하여 침샘을 연구하던 중에 사육사의 발소리에 개가 침을 분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힌트를 얻어서 배를 올린 후에 먹이를 주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 결과 개는 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전에는 발소리나 벨소리가 개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지만 실제도 좋지도 않은 것이었지만 먹이를 함께 주는 행동에 의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로 변화한 것이다. 편도체에는 미각과 청각도 정보로 입력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맛과 의미 없는 소리가 통합되면서 본래 의미 없던 소리가 좋아하는 소리로 바뀐 셈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가 헬기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두근 크게 뛰고 안면이 창백해지면서 두려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헬리콥터 자체는 원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네요. 뇌랑 시성하부, 편도체, 섭식 정체의 파괴, 포만 정체의 파괴, 이런 뇌의 섭식 정후 포만 정초의 뉴런은 영양 상태에 대응하는 섭식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또한 이미 설명했듯이 오렉신 작동성 뉴런은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억제되어 혈당이 떨어지면 발화 빈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앞서 말한 글루코스 감수성 뉴런의 성질 그 자체다.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하게 졸릴 때가 많다. 이것은 왜일까? 혈안 속살로 소화를 위해 위장의 혈액이 모이기 때문에 뇌에 피가 가지 않게 되어서 졸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뇌는 전신에서 가장 혈액이 필요한 장기이고 뇌의 혈류는 항상 가능한 한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조절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큰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소화기관이나 근육 피부 등으로 가는 혈류를 적게 하고 뇌로 집중시킨다. 하물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희생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졸린 걸까? 섭식 행동과 각성을 연결하는 오렉신. 앞서 설명한 대로 오렉신 작동성 뉴런은 시성하부에 존재한다. 이 부분은 종래에는 섭식 정초라고 여겨졌다. 시성하부에는 식욕에 관여하는 정초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60년이 넘는 이전에도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복내측 해역을 파괴하자 과식으로 동물이 비만이 되고, 반대로 외측 영역을 파괴했더니 식욕을 잃고 심한 경우에는 굶어 죽어버렸다. 한편 복내측 핵을 전기로 자극하면 식욕이 억제되고 외측 영역을 자극하면 섭식 행동이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섭식 행동은 이 두 가지 영역의 상반되는 작용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섭식 정체인 시상 하부 외측 영역에서 세포 바깥의 글루코스 농도가 높아지면 바라빈도가 저하되는 뉴런을 발견했다. 이 뉴런은 글루코스 감성 뉴런이라고 불리고 식욕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오렉신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섭식 중추에 딱 일치하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오렉신과 식욕과의 연관성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실제로 오렉신을 동물 뇌 속으로 투여하자 섭취량이 확연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오렉신은 각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우리는 그 열쇠를 찾았다. 오렉신 작동성 뉴런의 성질을 조사해보니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에 의해 명확하게 그 활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렙틴과 그릴린 호르몬의 차이? 오렉신 작동에 렙틴과 그릴린 호르몬의 조절이 필요하네. 오렉신을 활성화시키는 3대 요소는 건강한 사람의 각성 상태, 건강한 사람의 수면 상태, 오렉신이 수면 정추 활성화를 시키고 각성 정추, 오렉신이 억제가 되면 또 수면 정추가 또 이렇게 각성 정추 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되어지네요. 오렉신 작동성 뉴런이 적절한 시기에 자극되거나 억제되게 하는 제어가 사라졌을 때에도 수면 각성과 제어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다. 오렉신 작동성 뉴런은 이렇게 생체 내외의 환경에 대응하여 적절한 각성을 유지하고 행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감정이나 전신의 영양 상태, 체내 시계 등의 정보를 통합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감정이 고양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성을 유지하고, 공복이 되면 섭식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각성을 유지한다. 반대로 에너지가 충분하고 위험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 휴식을 취하고 그 결과 잠이 찾아오는 것이다. 또한 오렉신은 불안장애 등의 병적 상태나 불면증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오렉신계에 작동하는 약물, 기량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렘 수면의 신비. 도대체 어떤 이유로 뇌는 수면 중에 굳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렘 수면이라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던 단년 실험을 응용하여 렘 수면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려는 실험이 다수 시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렘 수면만 따로 제거하기가 어렵다. 보통 논렘 수면이 먼저 나타난 후에 렘 수면에 이어서 나타난다. 렘 수면만 제거하려면 수면 다원 검사 장치로 수면 단계를 관찰하면서 논렘에서 렘으로 기면증, 연구 수면에서 윌리엄 디멘트가 개를 대상으로 기면증 연구를 하고 있었다. 디멘트는 렘 수면 발견자 중 한 명이며 클레이트말의 제자이기도 하다. 일장에서 등장한 불면 기록보이자 랜디 가드너를 관찰했던 수면학자 디멘트다. 디멘트가 강의에서 기면증 이야기를 했더니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그녀가 키우는 개가 지금 바로 강의에서 들었던 기면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에 출발점이었다. 1973년 김현정 개의 연구를 시작한 디멘트는 이어서 큰 성과를 올린다. 통상적으로 개의 김현정도 사람과 유사하며 유전성을 얻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디멘트 연구팀은 다양한 김현정 개를 교배시키는 가운데 유전적으로 김현정이 발병한 개를 발견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스탠퍼드 대학으로 온 미녀가 이 유전성 김현정 개를 이용하여 연쇄 분석을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이상 걸친 연구 끝에 마침내 개의 김현정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원인을 발견했다. 미녀 연구팀은 개의 김현정은 오렉신 수용체 중에서 하나인 오렉신2 수용체의 유전자 이상에 의해 생겨난다고 결론을 지었다. 넌렘 수면과 렘 수면. 우리가 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이라는 전혀 다른 상태를 포괄하여 일컫는다. 넌렘 수면을 깊은 잠, 렘 수면을 얕은 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다소 개략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생리학적으로 볼 때 뇌의 상태나 신체의 상태 측면에서도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각성간 넌렘 수면이 다른 것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은 다른 수면 과정이다. 이 두 가지가 수면 상태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자주 언급될 것이며 여기서는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다. 사람은 잠을 자면은 가장 먼저 넌렘 수면에 들어간다고. 가장 먼저. 그래서 각성에서 렘 수면, 넌렘 수면, 각성에서 렘 수면에서 넌렘 수면, 넌렘 수면 2, 넌렘 수면, 넌렘 수면 호까지 쫙 내려갔다가 또 다시 렘 수면 올라갔다가 렘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8시간, 9시간 채점을 해서 이제 즉 렘 수면으로 간다. 인간은 어디까지 잠을 조절할 수 있을까? 불면증 치료제 그리고 잠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의 가능성은 뭘까? 수면과 각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은? 각성제가 무서운 이유는? 불면증 사람들에게 희소식일까? 잠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이 있을까? 살 수 있는 거? 마우스 실험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오렉신 작동제? 수면을 조절하는 강수 있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수면 조작? 수면에 관한 궁금증 이후의 주제? 꿈의 역할? 몇 시간을 자는 게 좋을까? 알람 시계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왜일까? 커피나 차를 마시면 잘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시차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꼽시계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꿈에도 특별한 기능이 있을까? 예지동이 실제로 존재하나? 몽유병은 어떤 구조에서 일어날까? 등등. 왜 잠을 자는 것일까? 다양한 가설을 세운다. 넌렘 수면, 렘 수면, 졸음이 오는 원인은? 등등 알아보기 위해서 신경 물질을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오렉신의 중요한 역할은 오렉신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오렉신에 대해서 그래서 김현정 오렉신이 밝힌 각성의 의미는 인간과 동물은 왜 반드시 깨어나야 하나? 렘 수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렉신과 김현정 생명과학의 세계에서 수년간 많은 연구자가 씨름해도 규명할 수 없어도 문제가 의외로 뜻밖의 곳에서 갑자기 밝혀지는 일이 있다. 또한 어떠한 사실을 면밀히 뒤쫓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것이 부수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있는데 오렉신과 김현정 관계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 1996년 오렉신의 정대에 성공한 후에 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 채 귀국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행히 일본에 귀국하고 나서도 야나기사 선생의 배려로 축구바 대학에서 오렉신 유전자의 동정과
전구체 구조결정 및 생리작용의 분석 등 오렉신과 관련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텍사스 대학에서 그 뒤에 새로 또 연합기사와 연구팀에 합류한 우리는 오렉신 섭식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릭시 멜리가 진행한 결손 마우스 해석도 유사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사실 오렉신 결손 마우스는 하루 섭식량이 정상 마우스보다도 5%가량 적었다. 어째서 섭식량이 적은지 가늠할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 섭식 행동을 촬영하고 관찰하기로 했다. 마우스는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섭식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간에 마우스 행동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광경이 관찰되었다. 활발하게 털 정리 등의 행동을 하고 있던 오렉신 결손 마우스가 그 행동을 하던 도중에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쓰러져 버린 것이다. 시멜리는 당초 이것을 간질 발정이 아닐까 생각했다. 만약에 뇌전증이라면 뇌파에 의해서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오렉신 결손 마우스의 뇌파를 기록했으나 뇌전증 특유의 파형은 보이지 않았고 이 이상한 행동은 간질 발작에 의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기록된 뇌파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밝혀졌다. 오렉신 결손 마우스는 각성 상태에서 갑자기 램 수면과 같은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발작은 이때 생기는 행동과 같다는 그런 것인데 수면의 정체, 수면, 오렉신 1996년 나는 텍사스 하워드 휴즈 의학에서 혈관성 수축성 펩티드 생리 기능에 대해서 그 발견자이자 너희 대학 선배인 연하 기사와 마사시 교수의 지도 아래 연구를 해오고 있었다. 한편으로 당시의 필자는 때마침 연구자로서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야 할 때이기도 했다. 엔도텔린은 연하 기사와 교수가 발견한 것으로 그 영역에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연구 성과를 쌓아 올리기 어려웠다.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을 무렵인데 체내시계는 각성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수면의 시점을 정하는 것은 체내시계에 의해서 정확한 시간 측정과 수면 부채에 의한 측정 두 가지의 균형으로 이어진다. 아데노신은 시각 교차 앞 구역, 특히 복외측 시각 교차 전역이라는 영역에서 있는 가바 작동성 뉴런을 자극한다. 이 뉴런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성을 일으키는 뇌간의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과 콜린 작동성 뉴런, 바꿔 말하면 각성을 촉진하는 뉴런군에 투사하여 이들을 강하게 억제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수면이 유도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데노신이 수면물질의 유력한 후보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반대 주장의 근거도 있다. 유전자 조작으로 시각교차 앞 구역에 존재하는 아데노신 A2A 수용체에 결손이 생긴 마우스가 거의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다. 이것은 수면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렇게 제어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 뇌의 영역일수록 더 깊은 수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현상은 뇌 적색 안의 수면물질 축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 수면물질은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뇌간에서 시작되는 모노아민 작동성 시스템과 콜린 작동성 시스템에 의해서 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시각교차 앞 구역에 존재하는 가바 작동성 뉴런의 작용에 의해 이러한 시스템이 억제되어 수면이 유도되는 것과 렘 수면은 콜린 작동성 시스템에 의한 대뇌의 강력한 활성화로 일어나는 것도 이해했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한 시스템으로는 정상적인 수면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 제어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특정 물질을 뺄 수가 없다. 20세기 말 오렉신이라는 뇌안의 물질이 수면 각성 제어 시스템에서 비약적으로
현재 이르까지 실제로 결정적인 수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물질, 수면 물질로서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야이시 연구팀이 발견한 수면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은 뇌를 덮고 있는 거미막에서 만들어진다. 프로스타글란딘 D2는 처음에는 체온을 낮추는 물질로 생각되었지만 거미막에서 생성된 프로스타글란딘 D2가 막 아래를 채우고 있는 뇌 척수액을 통해서 전뇌 기적으로 옮겨지고 또 한 가지 유력한 수면 물질 후보인 아데노신을 방치하고 있었다. 아데노신은 시각 교차 앞 영역의 수면을 유도하는 뉴런에 의해서 졸음이 유도되는 것이다. 수면 뉴런이 활동을 시작하면은 그래서 에서와 같이 시수가 수면 쪽으로 기울어서 수면이 시작이 된다. 이것에 의해서 모노아민 작동성 뉴런과 콜린 작동성 뉴런, 즉 각성 시스템의 활동이 약해지고 DNA 피질의 활성화도 이렇게 시수와 같이 이 중에서 수면 물질로 가장 유력한 아데노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뇌 안에서 아데노신의 농도는 수면 시보다도 각성 시에 높다. 그리고 각성이 유지되면 농도가 점점 높아진다.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때에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이 일제히 방출되는데 이 ATP가 분해돼서 아데노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뉴런의 기능을 유지하는 신경교세포도 아데노신을 만든다. 그리고 수면 중에 아데노신은 점차 감소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수면 부채와 아데노신의 동태가 부합한다. 물레방아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일정 무게 이상의 물이 물레방아 상단부에 고여서 움직일 정도가 되어야 수면 쪽으로 물레방아가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자. 그 전까지 물레방아 상단부에 물이 점점 고여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데노신이다. 이 비유처럼 수면의 시점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 있었는지를 반영하는 뇌 안의 아데노신 농도로 생각이 된다. 1982년에 스위스 보호배의는 이러한 생각을 종합하여서 수면인지 각성인지에 대해서